시에서 이미지란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감각을 통해 재생되는 심상을 의미하지만 그렇지. 대부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생각하잖아? 이미지는 감각적인 것만으론 한정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미지의 예로는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있다. 첫 번째, 감각 이미지는 감각기관 중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미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 이미지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상 이야기 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 시각, 발밑이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촉각,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와 같은 시의 구절에서는 색채를 바탕으로 한 시각 이미지나 촉각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다. 특히 30년대 이미지즘 운동에서도 여러분들 30년대 이미지즘 시인 아는 분 있어요? 그렇지. 김광균 아저씨. 요 아저씨 이름은 잘 기억해 두시라.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된 시각 중심의 감각 이미지는 현대 이미지의 핵심이고 30년대 이후로 감각뿐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정서적 반응도 동반하게 됐다. 시각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대. 감각을 통해서 정서적 반응이 생길 수가 있대. 더불어 시각 이미지는 그림을 그리듯 공간적 장면을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화면이 모여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이미지와 연결돼서 운동성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시각적 심상 거기서 끝이 아니야. 정서도 만들어내고 운동감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감각도 통합시키고. 두 번째 문단, 비유 이미지는 비유도 이미지래. 시에서 시인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서나 관념을 직접 토로하는 게 아니라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서나 관념 등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다. 예를 들어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에서 원관념 봄을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과 연결지어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 비유를 통해. 금방울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양이 눈을 통해서 미친 봄의 불길, 봄의 생동감을, 고양이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에선 생기 넘치는 봄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처럼 시어 자체가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비유 이미지는 보조관념으로 시 전편에서 정서나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한다. 비유를 통해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가시를 가졌다 해서 장미가 붙는다면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 사실. 하지만 아름다운 가시를 가졌다라고 하면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같은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사실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숨겨진 이미지 느껴질 수도 있다. 이미지를 개념상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로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감각을 통해 지각된 감각 이미지가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관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함축적일 경우 감각 이미지가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하면
함축적 의미를 담을 수 있고 그럴 때 이미지가 중첩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 감각적 이미지랑 비유적 이미지가 겹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에선 감각 이미지 뭐 있었어? 황금의 꽃같이 시각, 빛나던 시각, 이러한 감각 이미지와 황금의 꽃같이 비유적 표현이 동시에 사용이 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황금의 꽃이 귀중하고 아름답다라는 맹세, 심리적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우리 시 공부하면서 해왔던 거예요. 여기엔 심상 뭐 쓰였어요? 비유적 표현 뭐 있습니까? 원관념이 뭐예요? 보조관념이 뭡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찾아왔었던 과정을 사실은 다 해왔던 거야. 왔던 거지. 밑에 나와 있는 시는 일제강점기 저항에 썼던 육사 아저씨의 교목이라는 크고 곧고 똑바로 위로 자라는 나무 교목.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시각, 뭐뭐 할 듯이 직유법 쓰여져 있고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불타는 거는 불에 불타는 건데 세월에 불탄다고? 불탄다 시각, 세월에 불탄다 비유적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지.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 상황이라면 봄이 돼도 즐겁지 않으니까 그냥 봄 오지 말라고 그래.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시각적이죠. 하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육사라는 걸 생각하면 낡은 거미집은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이는 꿈길, 독립에 대한 희망, 독립을 생각하며 혼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뉘우침이 없어. 나는 아주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그렇지, 그림자는 검을 수밖에 없어. 시각. 하지만 이것을 쓸쓸하다라고 하는 정서와 연결지었지.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도 호수 속 일제강점기에 무너져 거꾸러져 죽어 사라진다라고 해도 차마 바람, 외놈들에 의해 나에게 닥쳐지는 시련도 말이 빠졌죠. 시를 보자면 교목을 흔들지 못한다. 혹은 나의 신념을 흔들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겠네. 내가 어릴 때 아팠어. 겨울에 열이 엄청나지. 아버지가 눈 맞으면서 약을 구해주셨네? 그 덕분에 살았어. 아, 나한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날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몸속에 남아있지. 나이 들고 나니까 그 시절이 참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지금 아버지 못 봐서 좀 안타깝고 속상하긴 하지만 시준이 잘 보고 있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어두워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 정도면 색채 대비라고 해도 되지.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어 있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어린 시절의 나를 지키고 있었다. 요렇게 대조는 아니지만 대응 되겠지. 할머니랑 어린 목숨이랑.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아파. 죽을지도 몰라.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약을 구해오는데 밖에서 눈이 내린다? 시련이지. 아, 영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둘이서 색채 대비 있죠. 근데 눈은 차갑고 붉은색이면 왠지 따뜻한 이미지를 주지 않나? 색채 대비와 동시에
촉각 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유 열매가 약이야. 해열제 기능을 하나 보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은유법을 사용해서 나를 어린 짐승에다가 비유했고, 왜 어린 짐승이야? 보살핌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아우 차가워 촉각. 열로 상기한 볼 아우 뜨거워 촉각.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심상 중에 촉각 대비가 있군요 라고 확인.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애매하지만 요렇게 끊어야 돼. 끊어놓고 윗부분이 과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이 성탄제였었는지 몰라. 현재. 성탄제는 어떤 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아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 혼자서 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즉 나에게 있어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동급이야.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지.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중년이 되었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옛것이라고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서는 여기에서의 옛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시간, 공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아버지를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체. 아까는 시련이었었는데 서러운 30살. 왜 서러워? 옛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서러워.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을, 차가움을 느낀다. 이마에 눈이 닿아서 떨어졌나 보죠. 눈 속을 헤치고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색채 대비.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색채 대비. 내가 살아있고 아버지를 떠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 덕에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인 거야.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정도 얘기가 되겠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번 푸는데 여유있게 시간 드릴 거예요. 4분 시작. 1번 문제. 나는 부사어를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됐어. 나의 부사어 있기만 하면 돼. 부사어, 용언을 꾸며주는 말, 어떻게에 해당되는 말 찾으면 되죠. 있어요? 있어요. 우뜩. 차라리 이것도 부사어지. 혼자, 아예, 마침내, 깊이 이런 애들 전부 다 부사어지. 1번 괜찮아. 2번. 나는 각 연을 부정어로 종결하여 말하라 부정, 아니라 부정, 못해라 부정,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3번. 다는 명시적 청자를 설정해서 아버지 들으세요 이거야? 어머니 들으세요, 할머니 들으세요 이건가? 아니지. 1번에 3번 틀린 얘기죠. 1에 4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과거, 현재 대비해서 반가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껴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4번 오케이. 5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이거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기 있죠. 서늘한 옷자락. 지금 방금 본데 서늘한 옷자락. 이러한 식구를 반복해서 특정 대상, 아버지를 연상하는 화자. 나쁘지 않지. 1번의 정답은 3번. 2번 보러 갈게요. A.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 아픔을 겪는 안타까운 마음. 그렇지. 아파. 괜찮아.
B. 눈속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아버지 사랑하느니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C.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화자의 경험을 성탄제와 연결해서 우리 아버지 사랑 엄청 특별했어. 괜찮아. D.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도 나이를 먹었어. 중년이 되고. 그렇지. 나도 아버지가 돼봐야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화자가 보낸 세월을 통해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2. 서러운 30살. 왜 서러워? 이젠 더 이상 아버지를 느낄 수 없어서. 옛것을 찾지 못해. 오케이. 힘겨운 삶?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 그래서 2번의 정답 5번. 다음 3번. 그래서 1번에 3번, 2번에 5번. 힘겨운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 3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역은 호수 속에 거꾸러져도 나를 흔들지 못해. 극복에 대한 화자의 희망이라기보다는 의지. 절망감 없어. 외압.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 괜찮아.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 아니야. 문제 해결. 호수 속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돼? 독립돼? 아니야. 기억만 봐도 정답 3번. 니은의 눈 속은요. 화자의 기억 속 상황. 맞아. 내 기억에 아빠가 눈 맞으면서 헤매면서 갔다 오셨었지. 맞아. 정답 3번. 다음 4번. 수혁이 4번의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나의 검은, 다의 어두운, 동일한 감각과 연결된 감각 이미지, 둘 다 시각이지만 다의 어두운 방에 있었어. 나의 검은 그림자와는 달리. 좋아. 화자가 머무는 공간의 긍정적인 이미지. 이 어두운 방에 나 어떻게 아픈 상태로 있지 않았나? 긍정적일 수가 없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5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